조선 최고의 천재이자 개혁가로 모두에게 칭송받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해안과 뛰어난 학식으로 정조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누구보다도 빛나는 미래를 약속받았던 그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다 그는 1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차가운 유배지에서 홀로 보내야만 했을까요? 그토록 참담했던 실패와 좌절의 깊은 수렁 속에서 그는 과연 무엇을 응시했고 또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인간의 불운한 역사를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로 승화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성찰과 불굴의 의지로 점철된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사하는 위대한 여정이었죠.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자신의 길을 찾아 나아갔던 다산의 발자취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때는 바야흐로 1800년 조선의 중흥을 이끌던 명군 정조 임금의 갑작스러운 승하는 마치 거대한 산맥을 지탱하던 기둥이 무너진 듯 조선의 심장을 거세게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임금의 서거가 아니었죠. 오랜 시간 억눌려 있던 당파 간의 갈등이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가며 조정은 순식간에 혼란과 암투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정조의 든든한 보호 아래 개혁을 꿈꾸던 수많은 신하들은 졸지에 칼날 위에 서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비판의 표적이 된 인물이 바로 다산 정약용이었습니다. 그는 정조의 총애를 받던 촉망받는 엘리트 관료였죠. 성균관 유생 시절부터 남다른 학문적 역량과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며 조선의 천재라는 별칭이 아깝지 않은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정조 임금의 서거와 함께 그의 운명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과거 천주교 서적을 접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당시 정권을 장악하려던 노론 세력의 모함과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리는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왕의 곁에서 개혁을 논하며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던 지식인이 다음날 갑자기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낯선 유배지로 향해야 하는 그 참담한 심정을 말입니다. 한때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그가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쓸쓸히 유배의 길을 떠나는 발걸음은 얼마나 무겁고 비장했을까요? 멀어지는 한양의 불빛을 뒤로 한 채 그의 눈빛은 짙은 고독과 알 수 없는 비장함으로 가득했겠죠. 강제적인 이별은 그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과의 헤어짐은 그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을 겁니다. 아버지, 언제 돌아오세요? 라며 매달리던 아이들의 모습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가족들에게 남긴 슬픈 편지 속에는 차마 다 표현할 수 없는 애통함과 미안함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이렇듯 조선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던 다산 정약용은 정치적 격변의 희생양이 되어 예측할 수 없는 불운과 좌절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의 삶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당시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렇게 다산은 낯선 유배지로 향했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은 경상도 장기, 그리고 그 후에는 전라도 강진이라는 머나먼 땅이었죠. 한양에서 온 문인에게 강진은 그야말로 문명의 이기와는 동떨어진 모든 것이 낯선 곳이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절망과 회한에 잠겨 끼니조차 제대로 잊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을 테니까요. 하지만 다산은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외부의 화려함이 사라진 자리, 오직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고독한 시간이 시작된 것이죠. 유배라는 극한의 상황은 그에게 오히려 학문적 깊이와 내면의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낡은 서책과 붓을 벗삼아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하는 다산의 모습은 절망 속에서도 빛을 찾아 나서는 인간의 숭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는 좁은 방 한 칸, 때로는 다산초당의 소박하지만 정갈한 풍경 속에서 자연과 벗하며 고뇌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뇌 속에서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길어 올렸죠. 제자들을 가르치며 학문에 대해 밤늦도록 토론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끊임없이 사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사는 존을 내가 겪는 고통은 어쩌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련일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을 얻었을 겁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명언들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움이란 평생을 가도 끝이 없는 것, 잠시라도 게을리하면 곧 퇴보하게 된다는 말은 벼슬에서 물러나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학문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의 강인한 정신을 엿보게 합니다. 또한 고통이 없는 곳에 어찌 성장이 있겠는가 라는 그의 한마디는 절망적인 유배 생활 속에서 좌절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려 했던 다산의 내면적 여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는 붓을 들고 자신을 돌아보며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깊이 탐색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들이 훗날 조선을 넘어 우리 시대에까지 큰 울림을 주는 불멸의 명언들로 승화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다사는 혹독한 유배의 시간을 단순히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 자신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고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며 진정한 지혜를 갈고 닦는 더없이 소중한 기회로 삼았죠. 마치 거친 파도가 바위를 깎아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듯 18년이라는 기나긴 유배 생활은 다산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고 빛나게 만드는 정교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피어난 희망의 씨앗과 같았다고 할 수 있죠. 강진의 다산초당, 그 소박하지만 정갈한 공간은 그에게 단순한 거처를 넘어선 위대한 학문의 전당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서책과 달아 빠진 붓을 가장 친한 벗 삼아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하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때로는 차가운 마루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초당 앞 푸른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자연의 섭리 속에서 깊은 영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은 세상의 모든 번뇌를 잊게 하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좌절이라는 어두운 터널 끝에서 비로소 빛을 발견하는 방법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다사는 세상에 쓸모없는 고통은 없다. 모든 시련은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신을 위로하는 공허한 외침이 아니었죠. 실제로 그는 유배지에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학문과 저술에 쏟아부으며 고통을 생산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민생을 보살피는 지침서인 목민심서, 형벌제도의 개혁을 담은 흠음신서, 국가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한 경세유표 등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기며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고통이 결코 성장을 멈추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도약을 위한 단단한 발판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몸소 증명해 보인 것이 아닐까요? 그의 이러한 학문적 성취는 결코 혼자만의 고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그는 뜻을 같이 하는 젊은 제자들을 모아 가르치고 밤늦도록 학문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며 지식의 향연을 펼쳤습니다. 제자들과의 활발한 교류는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과정에서 다산 자신도 더욱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마치 맑은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 주변을 촉촉하게 적시듯 그의 지혜는 제자들을 통해 세상으로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는 순환의 미학을 몸소 보여주었던 것이죠. 다사는 사람은 넘어질 때마다 더 높이 일어설 수 있는 법을 배우는 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쓰라린 실패를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 당시 조선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더욱 명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고민했던 겁니다. 그의 눈에는 유배지 백성들의 고단한 삶이 더욱 선명하게 들어왔고 그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자신의 모든 지혜와 학문적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러한 다산의 내면적 여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대를 초월하는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마련이죠. 취업에 실패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인간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다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실패는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를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요. 그는 좌절을 두려워하지 마라.
좌절은 더 큰 지혜와 용기를 얻기 위한 통과 의례일 뿐이다 라는 굳건한 말로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얻은 그의 지혜는 단순히 과거의 인물이 남긴 오래된 글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혼돈과 불확실성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에게 어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의 빛을 찾아 굳건히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그 메시지는 시대를 관통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듭니다. 다사는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지혜를 탐색했고 그 성찰의 결과물들은 훗날 조선을 넘어 우리 시대에까지 큰 울림을 주는 불멸의 명언들로 승화되었습니다. 유배라는 극한의 상황을 자신을 재정립하고 학문적 깊이를 더하며 세상을 향한 비전을 품는 시간으로 역설적으로 활용했던 것이죠. 그의 삶은 마치 거대한 폭풍우를 견뎌낸 뿌리 깊은 나무와 같습니다.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며 더욱 단단해지듯 다사는 유배지에서 더욱 깊은 사색과 학문으로 자신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깊어진 뿌리에서 조선 사회의 병폐를 치유하고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거대한 지혜의 열매를 맺었던 거죠. 이처럼 개인의 좌절을 성장의 기회로 삼은 다산의 내면적 여정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끈기 있는 희망을 선사합니다. 다산은 단순히 유배지에서 자신만의 학문에 깊이 몰두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색은 훨씬 더 넓은 곳을 향하고 있었죠. 그는 오랜 세월 세상과 단절된 듯 보였던 그 외딴 곳에서 오히려 조선 사회의 깊은 병폐와 모순을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날카롭게 들여다보게 되었죠. 개인적인 실패의 쓰라림, 즉 자신이 겪었던 뼈아픈 고난은 그에게 당시 백성들이 겪는 처절한 고통과 나라의 부조리한 현실을 더욱 통렬하게 인식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치 망원경으로 먼 곳을 더 가까이 보듯 자신의 시련을 통해 사회 전체의 아픔을 더욱 가까이 느꼈던 것이죠. 개인의 고통이 비로소 시대의 아픔과 연결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의 눈에 비친 조선은 어떠했을까요? 탐욕스러운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온통 얼룩져 있었고 그 병폐는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백성들은 가혹한 세금과 부당한 노역, 억울한 송사에 시달리며 깊은 신음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관리들은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했고 법과 제도는 힘없는 이들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이여 힘있는 자들에게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는 모순투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 앞에서 다사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비판의식과 함께 절실한 개혁의 열망을 품게 됩니다. 이른바 경세치용의 철학이 바로 이곳 모든 것이 박탈된 듯 보였던 유배지에서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린 것이죠. 경세치용은 단순히 학문적인 유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이롭게 한다는 실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학문이었습니다. 다사는 붓을 들어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모든 모순과 부조리를 기록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수많은 글들이 탄생했고 그 글들은 마치 썩어가는 조선 사회를 치유할 강력한 처방전이 되고자 했죠. 밤낮 없이 연구하고 집필하며 그는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와 같은 위대한 저서들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 책들은 단순한 학문적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받는 백성을 위한 그의 절규이자 나라의 미래를 위한 간절한 염원이 담긴 거대한 개혁 청사진이었죠. 마치 암흑 속을 헤매는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추려는 듯 다사는 당시의 낡고 부패한 제도들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관리들이 백성을 수탈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모습과 다산이 꿈꾸던 공정하고 청렴하며 백성의 삶을 보살피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그는 개인의 불운과 정치적 좌절을 통해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결함을 꿰뚫어 보았고 그 통찰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뜨거운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의 글 속에는 단순히 학자의 냉철한 분석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인간의 절망과 그 절망 속에서 피어난 백성을 향한 뜨거운 연민,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깊은 고뇌가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다사는 유배라는 혹독한 시련을 통해 세상을 향한 비판적 시각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고 오직 백성의 안녕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개혁의 길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개인의 좌절이 어떻게 사회 전체의 변화를 위한 거대한 동력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를 오롯이 백성과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자 했던 진정한 사상가였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혹독한 유배 생활 속에서도 오로지 백성과 나라의 안녕을 위한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며 그 깊은 지혜를 갈고 닦았습니다. 그의 삶과 사상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렬한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묵묵히 빛을 발하는 등대처럼 그의 이야기는 실패 앞에서 좌절하고 방황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고 그 혼란 속에서 굳건히 길을 찾아 나아갈 용기를 선사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곤 하죠. 어렵사리 준비한 취업의 문턱에서 고배를 마시거나 온 힘을 다해 시작한 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깊은 고뇌에 잠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기치 못한 갈등을 겪거나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는 순간들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여러 고비에서 넘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다산의 지혜는 바로 이러한 현대인의 고민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배라는 참혹하리만큼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한순간도 붓을 놓지 않고 무려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유배지는 단순히 물리적인 고립과 단절의 공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번잡함과 당파 싸움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당시 조선 사회의 모순을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거대한 사색과 창조의 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낡은 서책들에 파묻혀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하고 때로는 강진 다산초당의 고즈넉하지만 정갈한 풍경 속에서 제자들과 학문에 대해 밤늦도록 깊이 논하며 지식의 꽃을 피웠던 그의 모습은 참으로 경외롭기까지 합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꿨던 그의 뜨거운 열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꺼지지 않는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지 않나요? 그의 삶은 실패가 결코 모든 것의 끝이 아님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흔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듣곤 하지만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는 그 흔한 격언을 훨씬 뛰어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패는 단순히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디딤돌이나 잠시 쉬어가는 정거장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삶의 진정한 지혜를 가르치는 위대한 스승이자 인간을 더욱 성숙하게 이끄는 강력한 동력임을 깨닫게 합니다. 다산은 자신의 혹독한 고난을 통해 당시 시대의 구조적인 모순과 문제점을 더욱 날카롭게 통찰했고 그 통찰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한 실용적이고도 혁신적인 개혁 방안들을 거침없이 제시했습니다.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와 같은 그의 수많은 저술들은 단순한 학문적 유산을 넘어 한 개인의 좌절이 어떻게 사회 전체의 변화를 위한 거대한 비전과 희망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인 셈이죠. 그의 명언들은 마치 고통 속에서 피어난 불멸의 지침서와도 같습니다. 청렴은 목민관 본연의 임무이자 모든 선의 원천이다라고 했던 그의 단호한 말은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깊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경계하고 공정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그의 가르침은 비단 공직자나 사회 지도층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요? 또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그는 유배라는 가혹한 운명 앞에서도 결코 스스로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시련 앞에서 주저앉아 절망하기보다 오히려 그 시간을 학문과 내면의 성찰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삼았던 그의 강인하고 불굴의 의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와 다시 일어설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다산 정약용의 삶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위기나 실패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명확하고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불운과 정치적 좌절이 겹쳐 참담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는 세상을 비관하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을 깊은 성찰의 양분으로 삼아 더욱 단단하고 새로운 지혜를 길러냈죠. 그의 18년에 걸친 길고 긴 유배 생활은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후대의 길이 남을 위대한 지식의 보고를 만들어낸 치열하고도 고귀한 창조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개인이 겪는 실패와 불운이 그저 개인적인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와 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위대한 가치로 승화될 수 있음을 그의 삶이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산이 살았던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분명 사회구조나 문화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 앞에서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인간 본연의 고민과 노력, 그리고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은 시대를 초월하여 변치 않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길을 찾고 예측 불가능한 위기 속에서도 굳건히 중심을 잡고 나아갈 용기를 얻고 싶다면 다산의 지혜는 우리에게 더없이 훌륭하고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진정한 실패는 넘어지는 그 순간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깊은 깨달음을 우리는 다산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잠재된 다산적 지혜를 찾아내어 어떤 시련과 위기든 성장의 기회로 삼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